Sun Heung-min just looked very explosive today. I don't know if maybe he had a lingering injury or whatever, but today he looked like he had his speed back, and you could just tell that he was more dangerous. Seeing Sonny's pace, which if you're a South Korea fan, that's what you want to see heading into the World Cup, which that's what you want to see. You want to see that ramp up in energy chance to coach the second half of this season. LAFC will win no trophies, and they are going to waste Sun Heung-min, who is obviously one of the best players in the league, and they're just waste. 전반 42분 손흥민은 오랜만에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날렸고 아쉽게도 공은 좌측으로 휘며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두 명의 수비수 사이를 노려찾기에 득점이 쉽지 않은 상태였지만 고무적인 것은 슈팅의 파워와 퀄리티는 엄청난 횟수로 중거리 골을 넣던 시절과 비교해 오히려 더 좋아 보였습니다. 고작 슈팅 한 개의 호들갑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올 시즌 비슷한 상황에서 100%에 가깝게 패스를 선택했기에 오늘의 플레이 방식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0점을 조절하는 인상이었고 골 감각이란 보이지 않는 영역은 결국 득점해야 해결되며 주말에 펼쳐지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와의 평가전에서도 평소보다 적극적인 슈팅이 예상됩니다. 토트넘 시절을 회상하면 손흥민은 대체로 슬로우 스타터였고 딱 한 골이 터지고 감각을 잡고 나면 이후 몰아서 득점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결국 선수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월드컵에서 그 흐름을 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말 평가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LAFC보다 한국 대표팀의 미드필드 라인이 더 강하고 최근 MLS 팀들이 보인 다중 마크에 비하면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정상적인 지역 방어를 붙일 가능성이 크므로 월드컵 개막 전에 골맛을 보고 대회에 임하길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축구에서 골 감각이 중요한 이유는 훈련만으론 불충분한 영역이고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상대와 동료 모두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흐르는 볼을 받아 골문을 노려야 하므로 실전 감각이 필요합니다. 올 시즌 손흥민은 공미로 뛰고 있지만 실제 활동 방향은 중미에 더 가깝기에 윙어로 뛰던 시절에 비해서 득점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데뷔 후 가장 높은 어시스트 페이스를 보이고 있지만 대표팀에선 더 공격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기에 소속팀보다 더 그의 득점이 절실합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한국의 3톱을 주시하면 상대팀 입장에서 과거처럼 손흥민 한 명 받기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최근 오형규의 득점 페이스가 좋고 라이트 윙어로 출전이 예상되는 이강인은 언제든 왼발 슈팅을 노릴 수 있으며 좌측 윙어에도 누가 기용되든 모두 득점이 가능합니다. 손흥민은 어느 자리에서 출전하든 적극적인 슈팅이 필요하고 A조 세 팀 모두에게 압도적인 점유는 쉽지 않으므로 소수의 찬스가 득점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결국 캡틴의 피니쉬는 한국의 승률에 큰 지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도산 축구는 많은 부분이 아쉽지만 가장 큰 포인트 중 하나는 월드컵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최악의 궁합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대표팀에서와 완전히 다른 역할을 맡고 있고 해조 축구로 불리는 공격 프리롤에 비해 더욱 중원 지원에 치중해야 했기에 월드컵에선 아예 다른 모드로 임해야 합니다. 결국 선수 입장에선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같은 역할을 맡으면 연결성을 가지고 동료들의 차이만 고려하면 되지만 지금 손흥민은 아예 포지션이란 측면에서 각 팀에 따로 적응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특히 지금 LAFC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데뷔 후 처음으로 순수 미드필더에 가까운 형태이고 레버쿠젠 시절 슈미트 감독이 맡겼던 공민은 오히려 섀도우 스트라이커에 더 가까웠던 배치였습니다. 오늘 LAFC의 축구는 지난 연패들의 연장선에 있었고 막판 득점으로 승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MLS컵을 도전하는 팀으로 보긴 어려운 아찔한 경기력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월드컵으로 향하지만 MLS는 일제히 정지되고 구단 행정직들의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각 팀의 성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구단들은 당연히 우승할 자격이 없습니다. 첫째는 감독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고 둘째는 시즌이 끝난 유럽 리거들과의 접촉이며 DP 자리가 비어있는 야망 있는 클럽들에겐 팀의 퀄리티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LAFC는 지난 시즌 전반기 내내 부진했지만 여름에 손흥민을 영입하고 골 퍼레이드와 연승 행진을 했던 기억이 있고 MLS의 많은 팀들은 그 장면을 재현하고 싶을 것입니다. 미국 무대에서 가장 큰 이적 시장은 여름이고 이유는 유럽의 시즌이 끝난 시기이기 때문이며 모든 대형 영입이 이때 터져 나왔습니다. 일단 월드컵 이후 그리즈만이 입성하는 MLS이고 일부 팀은 살라를 노리고 있으며 팀의 운명을 바꿀 영입전에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만약 LAFC만 멈춰서서 멀뚱멀뚱 다른 팀들을 지켜보기만 한다면 전반기의 경기력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고 가을 잔치는 올해도 어렵습니다. 절대 오늘의 승리로 팀이 나아지고 있다고 오해해선 안 됩니다. Obviously a very good team, and this is a huge win for LAFC, but
best for them long term. We're going to talk about that. And I do want to talk about this game, but we need to talk about like the state of LAFC because of this long break, right? Battle the whole entire match, and it was honestly a very boring game. I'm not going to lie, it was a very, very boring game. I mean, this game was absolutely agonizing, if I'm being honest with you. It was horrible, okay? It was not fun at all to watch. It's just more of the same thing, guys. I feel like I'm a broken record, you know? I feel like I'm a broken record. I do think the defense was much... Still, the attack has got so many issues, and it's not being resolved because Marc Dos Santos is unqualified to be an MLS manager. He's unqualified to be a manager of any sort. He is not a good coach. His adjustments are bad. His tactics are bad. He doesn't know how to manage a game since April the 4th, almost 2 months ago. Substitutions for LAFC, no adjustments. That's the Marc Dos Santos special. If something's not working, what do? You double down on it. That's just what he does, right? LAFC actually did have a couple good chances. Son Heung-min just looked very explosive today. You know, I don't know if maybe he had a lingering injury or whatever. He's still been good this year. I don't care what anyone says. He's got 16 assists all season long. He has been a mass distributor this entire season. He has been good. But today he looked like he had his speed back, and you could just tell that he was more dangerous. But he still has no service whatsoever. Denis Bouanga gets double teamed. He doesn't have any lanes to get open. David Martinez has a lot more room to kind of roam and do what he wants. And I think that's why he does look so good a lot of times in these games. But as far as the front three, Sonny, no service. Denis Bouanga, double team, no service. David Martinez, let him have his space. They let him do what he does. Sometimes he's a little rusty. Sometimes he makes mistakes. But seeing Sonny's pace, which if you're a South Korea fan, that's what you want to see heading into the World Cup, which is 3 weeks away. That's what you want to see. You want to see that ramp up in energy and stuff, because I think he's going to be very good for the team during the World Cup. But it just shows that there's just so many issues with this team. And I do want to point out that Tillman scored in the 86th minute. I don't care. I really don't, because Tillman is horrible. He's not a good player. He has been a disaster for this team this all season. That season, he's an absolute disaster. And honestly, I want to give a shout out to Andrew Thomas. Andrew Thomas, goalkeeper for the Sounders, was absolutely balling out. The LAFC would have scored another goal or two. This was a horrible match. Like I said, it was very boring, stalemate compared to the Inter Miami game that had 10 goals. This was a snooze fest, right? But I do want to talk about some of the issues because they did win. But I want to talk more about some of the issues that are going forward with LAFC, because it's the last video I do until the World Cup is over for this team. So as far as LAFC, things are bleak right now, guys. The manager is not good. He's friends with the general manager, who decided golden opportunity to where you get to fire a manager and have 2 months to replace them because of the World Cup break, which never happens in any other circumstances. This is essentially like a preseason. This is like a first half of season, and then the next half of the season is going to start after the World Cup. You have the opportunity to fire their manager and hire someone else who can come in here and fix the attack, fix the tactics, get some better players in here, and help things maybe turn around before the second part of the season starts. This might be David Martinez's last game for LAFC. He'll probably be sold this summer, I would assume. The team was in second place at one time, okay? Second place. Now they're in fifth place, and they played 15 matches. Now, the Sounders only played 13 matches, but LAFC have played 15, and they're actually tied in points. But LAFC has the better goal difference, so that's why they got the lead. But when the Sounders play 2 more games, they'll pass them up. So this LAFC will... They're essentially in 6th place because they played. And there's a couple teams that played less games, like the Dynamo could jump them too. LAFC, if there were 2 more games played, the Dynamo and Seattle, or they got caught up with the same games played as LAFC, they could be in 7th place right now. LAFC are in a bad spot. I'm not going to be gaslit into saying that they're doing well. They're not. They're not playing well this year. They are underachieving in 2026. Make a coaching change, get the right players in here, and actually have a chance at maybe winning some troph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season. Chance to coach the second half of this season. LAFC will win no trophies, and they are going to waste an entire season with Denis Bouanga, who's still has the capability of being a top 5 player in the league. Son Heung-min, who is obviously one of the best players in the league. And they're just wasting this golden opportunity, which is just a shame. It's just, it's sad, honestly, you know? It's just sad from someone who is not a fan of any team, but to see an opportunity wasted, right?
It's like Inter Miami and Messi. You know, hopefully they hire a good manager too because of the opportunity with the team they have to win. You want to see teams maximize their opportunity no matter who it is, right? Or at least I do because I've just covered the league in general. But LAFC could do better, but they are settling for what they have, which is an absolute shame. 손흥민은 월드컵 준비를 위해 MLS에 입성했지만 한국 대표팀은 낮은 확률을 뚫고 3경기 모두 멕시코에서의 승부가 배정되었으며 팀에서 포지션이 대표팀과 상당히 다른 아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말했듯 유럽에서 바로 건너오는 선수들에 비해서 북중미 대륙 자체에는 더 적응했고 멕시코 고지대 경기도 2번이나 뛰었습니다. 그는 팀 승리를 위해서 도움에 집중하고 있지만 월드컵이란 무대에선 그의 득점이 팀 승리를 결정지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월드컵 역사를 통틀어서 상대를 압도했던 경기는 극소수였고 대부분의 경기 양상이 밀리는 경기에서 카운터 어택이 절대 화두였습니다. LAFC에서보다 오히려 더 역습 찬스가 많이 나타날 것이고 중원에 옌스나 황인범이 있을 것이기에 그는 더 공격에 집중하고 공격 선봉장으로 카운터 어택을 펼쳐야 합니다. 경기장 절반을 뛰어간 상태에서의 슈팅 성공률은 그의 전매 특허이고 전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 상대를 격침할 가장 날카로운 창입니다. 물론 황인범의 발목이 큰 변수이지만 그가 빠질 경우엔 옌스가 무조건 박투박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홀딩 미드필더도 여전히 약점이지만 백승호가 올 시즌 버밍검에서 풀타임 주전으로 출장한 것이 고무적입니다. 또한 김민재와 양현준이 나란히 더블을 기록하고 대표팀에 합류한 것도 청신호이고 위닝 멘탈리티를 팀에 주입시킬 자원들입니다. 4년 전과 비교해도 분명하게 업그레이드된 대표팀이고 A조의 어느 팀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멤버 구성이며 손흥민 입장에서는 LAFC보다 분명 더 나은 퀄리티의 동료들과 함께합니다. 그는 올 시즌 프리시즌 전 경기에 출장하지 않는 데뷔 후 가장 파격적인 선택을 하며 월드컵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MLS 개막이 아니라 월드컵 시점에 가장 좋은 폼을 보이기 위한 컨디션 조절이었고 유럽 선수들은 시즌이 끝나고 대회에 임하지만 그는 시즌의 중간에 참전하게 됩니다. 소속팀과 대표팀 양쪽에서 감독 이슈가 있는 안타까운 조건이지만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월드컵 올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축구계에서 월드컵을 위해 30대 초반의 나이에 개최국으로 이적한 사례는 과거엔 많지 않았고 카타르 대회 시점에 비교적 많은 선수들의 중동 러쉬가 이뤄졌지만 역시 손흥민의 경력이나 연령대의 선수는 소수였습니다. 반드시 원하는 바를 이뤄내길 기원하고 다른 어떤 대회보다 간절하게 준비했기에 저 또한 더 큰 목소리로 응원합니다. 월드컵에서 득점하고 승리하고 포효하는 그를 꼭 보고 싶습니다.